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교합력을 떼는 방법에서 첫 번째 부분으로서 비발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딥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이 전치부 총생이 있는데 이와 같이 브라켓을 J치로 붙이기가 어려워요. 또한 2급 부종교합인 경우, 이와 같이 하악치하에 J치로 붙이기가 어렵죠. 또한 클래스3 딥바이트인 경우, 그 다음에 정주항이 삐뚤어져 있는 증례들. 이와 같은 경우에 특히 브라켓을 J치로 붙이기가 어려운 증례들, 비발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1대구치, 제2대구치가 충분히 맹출한 경우에 장치를 붙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하악에 제1대구치, 제2대구치에 장치를 붙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장치를 붙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특히 하악에 장치를 붙이게 되면은 하악의 장치, 브라켓과 튜브 또는 상악의 치아와 닿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요. 첫 번째 경우에는 치아가 동요도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경우에는 상악의 치아와 하악의 장치가 닿게 되면서 하악의 치아가 더욱더 설축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커브 오브 윌슨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심해진 커브 오브 윌슨에 의해서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하는데도 한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J치로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인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의 경우 치료 초기 단계에 장치를 안 붙여요. 즉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는 거죠. 또 가능하면은 최근에는 작은 사이즈 크기의 브라켓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이 컴포짓 레진을 할 수도 있고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장치를 J치로 붙이기 위해서 교합력을 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합력을 떼는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은 블루 레진을 사용할 수 있고 컴포짓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철식 교정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블루 레진은 이와 같이 상악의 제1대구치 또는 하악 제1대구치 또는 상악의 견치 부위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또한 가철식 교정 장치로는 이와 같이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록, PBBA, 그 다음에 트윈 블록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블루레진을 사용하는 것이 편해요. 그런데 블루레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와 같이 대구치, 상악 대구치 할 수도 있고 소구치, 그 다음에 상악 견치 부위에 쉽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12번이 J치에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와 같이 12번을 J치에 필기 위해서 브라켓을 J치로 붙이기 위해서 블루레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치열공상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치료 과정 한번 리뷰해 보겠어요. 풀 본딩이 있고 전략적인 본딩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본딩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간을 벌린 다음에 치아를 배열하는 거죠. 풀 본딩은 처음에 장치를 다 붙이는 거예요. 풀 본딩인 경우에 처음에 장치를 다 붙이게 되면은 이런 블루레진을 올리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본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치아를 배열하는 시점에 공간을 만들고 나서 치아를 배열하는 시점에 우리는 블루레진을 올리게 되니까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환자도 보시면은 22번이 총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고 22번에 장치를 붙일 때 블루레진을 해서 앞으로 끄집어냈죠. 그런 다음에 블루레진을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루레진은 이와 같이 상하계 제1대구치에 붙일 수 있고 하하계 제1대구치에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항상 골격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3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하계 제1대구치에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면 하악은 후하방 회전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1급이나 2급인 경우에는 상하계 제1대구치에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블루레진인 경우에 저자는 한 달, 맥시멈 2달 내에 치료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블루레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블루레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치아는 TFO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블루레진을 한 치아는 아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철식 교정 장치로는 첫 번째가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는 하악의 전치가 상악의 레진상에 닿게 되는 것이 돼요. 그럼 구치는 약간 뜨는 쪽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악의 구치는 정출이 되고 하악의 전치는 아파가 됩니다. 그래서 교합평면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은 구치부 교합면을 덮는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이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끼게 되면은 여기는 전치부를 커버를 안 한 것이 됩니다. 하악의 구치는 아파가 되고 하악의 전치는 정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교합평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또 하나의 장치는 트윈블럭 장치가 있습니다. 트윈블럭 장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첫 번째인 경우 컴포짓 레진을 하게 되면은 해당 치아는 아파가 됩니다. 한 달 내지 2달 단기간에 사용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전후방적으로 수직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 사용을 추천합니다. 반면에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하의 구치들은 상하악 구치들은 정출이 되고 하악의 전치는 아파가 되고 레비어 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교합평면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와 같이 가차식 교정 장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버티컬 디멘션 모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딥바이트, 이와 같은 증예에서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게 되겠죠. 그 다음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은 아시다시피 하악의 구치는 아파가 되고 하악의 전치는 정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끼게 되면은 하악 전치혈이 후하방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급 부정교합 비발치 증예에 사용하는 게 좋겠죠. 즉 클래스 3 딥바이트에 사용하는 것이 좋게 됩니다. 트윈블럭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버티컬 디멘션이 증가됩니다. 클래스 2 비발치 증예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즉 1급인 경우에는 약간 ABP나 컴포짓 레진을 하고, 클래스 2 비발치는 트윈블럭, 클래스 3 딥바이트 비발치 증예는 PBBA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딥바이트인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환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하악 전치부 총생 상악에 있어서는 측절치가 약간 구개축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악 전치들이 J치에 부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상하게 컴포짓 레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본딩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좁아진 거는 나중에 익스펜전 아치아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J치로 부착을 하기가 어려운 증례인 경우에 우리는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하면서 익스펜전을 같이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ABP and SME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장착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돌리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악에 있어서는 전치부 총생을 피기 위해서 하악을 J치에 장치를 붙이면 되겠죠. 그럼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와 같이 하악도 공간이 벌려져서
총생된 41번을 배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서 상악 전치열도 이제 배열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이 14번, 24번이 이와 같이 확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전방부 하악에 있어서는 전방부를 배열을 하면서 6번 부분 이와 같이 근심 경사도 되고 근심 회전된 제1대구치를 우리는 직립을 시키기 위해서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전방부가 배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016 나이타에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픽스드를 익스펜전을 사용하면서 픽스드로 붙이는 거는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하고 밑에가 쉽게 배열이 돼요. 그래서 전방부 배열하고 묘 들어가고 치료가 끝나게 돼요. 치료는 7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크레스트 비발치 증이에요. 하악에 보시면은 딥바이트를 보이게 되고 상악의 측절치가 안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상악의 측절치도 J치로 장치를 못해요. 하악에 있어서는 특히 하악 전치부 J치에 브라켓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루레진을 올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버와 같이 2급인 경우에는 버티칼을 증가시키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트윈 블럭을 하고 우리는 장치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윈 블럭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돌려서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장치를 붙이고 그래서 전방부 치아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트윈 블럭을 하면서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는 증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이에요. 그럼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부 치아를 배열을 하고 마무리해서 묘예요. 근데 전방부 치아가 J치에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트윈 블럭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치료는 11개월 걸렸습니다. 총생이 좀 있었지만은 이와 같이 수직적으로 버티컬 디멘션 증가를 하면서 우리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2급인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고무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니스크류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특히 후방 위치된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하기 위해서 트윈 블럭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즉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2급 고무줄을 사용할 하는 기간이 훨씬 단축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환자인 경우에는 크레슬이 딥바이트가 됩니다. 하악에 보시면 총생이 없어요. 하악의 전치혈이 설축으로 쓰러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악에 있어서는 딥바이트를 보이게 되고 총생을 보이게 되고 13번이 이와 같이 매복이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55번은 이와 같이 유견치는 남아 있습니다. 유견치를 뽑고 이 견치를 견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블루레진을 올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저자는 크레슬리 딥바이트에 있어서는 PBBA 사용을 추천을 합니다. 포스테르 바이트 블록을 하면서 전치부가 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경우에는 이 매복된 견치를 후방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TPA 링괄 파트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링괄 아치에서 이와 같이 견치를 뒤로 잡아당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전치부를 이제 가지런히 배열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전치부를 배열을 하고서 이 견치를 잡아당기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이동이 효율적으로 이동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토크 컨트롤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악의 견치가 나오고 나서 상악 견치를 J치를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도 이와 같이 016 SS상에서 스텝이 들어간 메인 아치와 베이스 아치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악을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하계 묘가 들어가고 하하계 묘가 들어가고 교합을 맞추면 치료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묘는 치료 과정은 간단합니다. 상하악 전치 배열하고 그 다음에 묘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치료는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매복된 견치 견인하고 상악을 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10개월 걸렸어요. 이 환자의 경우에 12번, 그 다음에 13번에 식은 상태도 잘 유지가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클래스 3 딥바이트인 증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교합력을 이렇게 브라켓을 깊게 붙이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교합력을 떼기 위해서 PBBA,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록 위드 엔테리어 카버리지가 된 PBBA를 사용을 하면은 하악이 이와 같이 후하방 회전을 합니다. 3급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하악이 이와 같이 후하방 회전하는 것이 좋게 되겠죠.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상하계 전치혈을 배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교합이 이와 같이 긴밀한 증례가 있어요. 근데 비발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치가 뒤로 가는 게 좋은데 구치는 뒤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와 같이 전치가 레비어 버전 되는 경우에는 비심미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구치가를 발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켓을 제2치에 붙이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교합력을 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도 2급 고무줄을 적게 사용하는, 그 다음에 타이트한 교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교합력을 떼고 치아를 이동을 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즉 클래스 3 딥바이트인 경우, 클래스 3 딥바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PBBA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저루방적으로 오버젯이 크면서 이와 같이 딥바이트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악이 앞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트윈 블럭을 사용을 하면서 교합력을 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부가 이와 같이 딥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교합력을 떼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한 개의 치아가 총생이 되어 있어서 J치로 못 붙이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와 같이 컴포짓 레진을 올려서, 블루 레진을 올려서 한두 달 정도 우리는 치아를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정 레벨링, 전략적인 레벨링을 생각을 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1급의 견치 관계가 돼야 되겠죠. 정중앙이 맞아야 됩니다. 그럴 때 브라켓을 J치로 못 붙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합력을 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